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입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서 한국 기독교계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분들께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반대 포럼을 결성을 하고 왜 차별금지법이 제정 통과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오늘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주셨습니다. 몇 분 차례대로 또 그 의견 개진과 함께 미리 보도자료로 사전 배부가 지금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성명서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는 기름평 교수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상이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청소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10년 만에 33배로 증가했고요. 또 스웨덴에서는 10년 만에 여자 청소년이 15배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동성애자가 되면 학부모들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마음을 좀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녀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기수술도 안 한 남성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범죄, 성폭행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고요. 또 그뿐 아니라 남성들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런 분들이 트랜스젠더가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성들이 역차별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유가 탄압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행의 자유가 탄압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은 이제 그 민주당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의당이 원하는 차별금지법을 같이 통과시키자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볼 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법이고 충분한 국민적 토의와 합의가 있는 다음에 통과시켜야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통과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리교회 서울연회 감독을 역임했고 현재는 서울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직을 맡고 있는 원성웅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에게 정중히 질문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과 같이 갈등과 문제점 투성이의 법들을 서둘러서 다수의 힘으로 급히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뭔가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다면 이리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법안이 처음 국회에서 논의된 후로 15년간이나 통과되지 않은 것은 그럴 만한 하자와 심각한 갈등 요소가 꾸준히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 유사법들을 우리는 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차별당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무시하는 사랑이 없고 인정 없는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이 법이 동성애자들의 건강치 못한 병적 성애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려는 좋은 차별금지법이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이 매독이나 에이즈 같은 병에 걸리기가 아주 쉬울 뿐만 아니라 그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평균 수명이 25년이나 단축된다는 사실. 우리 일반 평균 수명이 83세인데 이 에이즈에 걸리거나 매독에 걸린 사람들은 58세로 그 수명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신뢰할 만한 의학적 통계입니다. 왜 이처럼 불행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동성애를 인권 존중, 차별금지, 평등이라는 단어로 미화시켜서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불행한 결과를 막지 않고 합법화하여 길을 터주면
우리 사회에 어떤 음란한 일들이 번져나가게 될지를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속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대다수의 의식이 있고 진중한 국회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권하는 말씀은, 이런 법은 선을 가장한 악법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법이기도 하므로 이후에 일어날 모든 혼란과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로 한국 교회의 대다수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의 염려를 대신하여 예언자적인 경고를 하며 이 말씀을 마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이즈 예방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입니다. 저는 의과학적인 이유로 모든 성적 지향과 모든 성별 정체성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법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36조는 양성, 즉 남성과 여성의 존재와 그 두 성별의 연합을 결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육기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률에, 그리고 모든 제도에 우리나라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인식되고 있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과학적으로 성별은 남자, 여자 두 가지이며 이것은 평생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성별은 수정될 때 정해지며 이것은 세포 핵마다 존재하는 염색체를 통해서 극명하게 의과학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유전자, 세포, 근육, 호르몬 등 다양한 남녀의 차이점을 발생시키며 사회적 남녀의 차이점으로도 확산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고난 성별과는 무관하게 성별에 대한 자신만의 정체성만을 가지고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또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화장실이 왜 따로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의 스포츠 경기가 왜 따로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의 목욕탕이 왜 따로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의 기숙사가 왜 따로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존재이며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되고 분별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며 또한 결혼을 통해서 성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 마음의 방향성만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조항, 즉 타인이 인지하는 자신의 성별과 본인이 인지하는 자신의 성별이 다른 상황이라도 국가가 인정해 주어야 된다. 즉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지하고 다른 사람은 분명 그 사람이 남성이라는 것을 의과학적으로 알고 있는데도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폭력입니다. 거짓을 사실대로 인정하라고 주리를 트는 것은 폭력입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저는 의료보건인으로서 이런 비과학적인 법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은 의료인들에게는 더욱더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성차의학에 의해서도 크게 드러납니다. 같은 약이 남녀에게 다르게 작용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의과학적으로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폭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성별이 여자와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거짓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평등법 위반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범법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전환은 의과학적으로는 완벽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애 역시 모든 사람에게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고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시대상에 따라서 결정문의 내용이 바뀔 수는 있으나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선택이기 때문에 비판 또는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른 건 몰라도 동성애만은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독재적 발상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동성애 역시 의료보건인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성 간 성행위가 얼마나 많은 질병에 직결되는지 각 나라 질병관리본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동성결혼이 통과된 나라들은 동성결혼한 자들이 항문암, 콘딜로마, 이질, 장티푸스, 매독, 에이즈, 변실금 등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성행위의 의과학적인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의과학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특정 성행위를 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왜 쓰고 있습니까? 행여라도 코로나 전파자가 될까봐 또는 코로나를 옮을까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는 의과학적인 이유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으면 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험 행위는 차단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한 성행위를 우리가 무조건 동의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요 독재적 발상 아니겠습니까? 의과학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동성애와 성전환은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또한 이 둘은 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전환을 하고 나면 육체적으로는 동성인 두 사람의 성적 관계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의되어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른바 평등법이 모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른 소수의 사람들을 성적 소수자로 세상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 부디 역차별을 일으키거나 비의과학적인 사실을 강요받는 폭력적인 법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철회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